한 번은 깊은 산속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고 있었지만 그 비결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어느 날 건강에 관심이 많은 한 여행자가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는지 알고 싶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젊은 소녀부터 나이 지긋한 노인들까지 모두들 공동의 비결이 하나 있다고 말했으니 그것은 바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었다. 여행자는 처음에는 의아해했다. 수면이 어떻게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그 놀라운 이점들에 대해 깨닫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여행자가 들은 이야기는 노년 부부로부터였다. 두 부부는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한 신체를 자랑했다. 그들은 하루에 최소 8시간 이상 숙면을 취했으며 덕분에 심장 건강이 매우 좋고 혈압도 안정적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서 충분한 수면이 큰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그는 마을의 선생님을 만났다. 그 선생님은 아이들이 충분히 자고 일어났을 때 학습 능력과 집중력이 현저히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두뇌의 재충전을 돕고 기억력을 강화시키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선생님은 또한 수면 부족이 아이들의 정서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을의 간호사는 수면이 면역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충분한 수면은 체내 면역 세포의 활동을 증진시켜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그녀의 환자들에게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권장한다고 했다. 여행자는 또한 마을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정신적으로 더 안정을 찾는 것에도 수면이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수면 중에 감정과 경험을 처리하며 이는 정신 건강과 감정적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했다. 방문을 마치면서 여행자는 드디어 깨달았다. 수면의 놀라운 이점들은 단지 육체적 건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처럼 자신의 삶에도 수면을 최우선으로 두기로 결심했다. 그의 목표는 마을 사람들처럼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었다. 그 후로 그는 자신이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이 마을의 수면 비법을 전하며 그 중요성을 널리 알렸다. 잠을 잘 자는 것이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만드는 중요한 열쇠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오후 길고 긴 건강 여정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된 나는 결국 변화된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로 결심했다. 심혈관 건강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불이 붙듯 시작된 이 여정은 그저 체중 조절 이상의 의미를 내게 부여해 주었다. 내 이야기는 무엇보다 건강한 삶을 설계하기 위해 어떠한 음식을 선택하고자 했느냐에 대한 것이었다. 처음 시작은 사실 의사의 권고였다. 정기 검진을 받던 중 고지혈증과 약간의 혈압 상승이 발견된 것이다. 의사는 나의 식단에 아주 세밀한 변경을 요청했고 그렇게 나는 심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접한 것은 연어였다. 연어는 식탁에 자주 오르내렸던 음식이 아니었지만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다른 음식은 양배추였다. 아삭한 식감이 좋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몸 안에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했다. 색다르게 조리법을 연구하면서 브로콜리를 곁들여 샐러드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간단히 스팀 조리하여 메인 요리에 곁들이기도 하면서 나의 식탁은 더욱 다양한 색채로 풍성해졌다. 견과류도 빠질 수 없었다. 특히 아몬드는 심장 건강에 매우 좋다 하여 하루 한 줌씩 먹기로 했다. 일의 피로를 풀고자 자리에 앉거나 차를 마시는 짧은 시간에도 아몬드를 꺼내어 한 알씩 씹다 보면 묘한 포만감과 만족감이 느껴졌다.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다크 초콜릿도 적당량 섭취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또 하나의 기쁨이었다. 이러한 새롭고 건강한 음식들과 함께한 나의 여정에서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심장 건강은 단순히 특정 질병을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열쇠였다. 각각의 음식이 빠짐없이 각자의 효능을 발휘하게 되면 나의 몸과 마음도 그에 따라 달라졌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와 균형이었다.
긍정적이고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식단을 조정해 나가다 보니 그만큼 견고한 변화가 나에게 찾아왔다. 건강해진 몸으로 더 오래, 더 다채롭게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닫게 되었다. 삶을 위한 건강한 선택이 이처럼 나를 환하게 해줄 줄 미처 몰랐던 나는 오늘도 새로운 레시피로 심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을 준비하는 작은 행복에 감사한다. 그런 작은 노력들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믿으며. 세 번째 이야기. 윤지는 어린 시절부터 피부가 약해서 항상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가족들 중에도 암 진단을 받은 분들이 계셔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윤지에게는 아주 중요한 과제였다. 그녀는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익히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전문가들의 조언과 다양한 연구 자료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생활 팁을 정리하게 되었다. 우선 윤지는 식단 관리부터 시작했다. 모든 건강의 근본은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윤지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계획했다. 예전에는 좀처럼 채소에 손도 대지 않던 윤지였지만 매일 색깔이 다양한 채소와 제철 과일을 섭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십자형 채소, 특히 브로콜리나 케일 같은 것을 주로 먹었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블루베리와 딸기 같은 과일을 간식으로 즐겼다. 덕분에 윤지의 피부는 한층 좋아졌고 몸 전체의 컨디션도 상당히 개선되었다. 윤지는 흰 쌀밥 대신 통곡물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현미나 귀리, 키노아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물들을 식단에 포함시키면서 소화가 더 잘 되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경험했다. 또한 가공식품을 최대한 피하고 자연 상태의 식품을 선택하는 데 집중했다. 예를 들면 직접 생선을 구워 먹거나 심플한 올리브 오일과 레몬 드레싱을 사용한 샐러드를 즐겼다. 음식 외에도 윤지는 물을 충분히 마셨다.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며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고 세포의 수분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더불어 커피나 술 소비를 절제하여 간 건강을 챙기고 몸의 염분과 당분 섭취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운동 역시 윤지가 신경 쓴 부분이었다. 매일 최소 30분 이상 걷거나 가벼운 요가를 하며 몸의 활력을 유지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면역력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하루 중 충분한 휴식과 깊은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밤에는 적게는 7시간에서 많게는 9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하여 몸과 마음의 피로를 푸는 데 노력했다. 윤지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녀는 명상과 호흡 운동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유지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가끔은 자연 속을 산책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윤지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무리 완벽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고 해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긴 힘들었다. 그녀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건강 검진을 통해 유해한 요소가 있는지 체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윤지는 이러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며 삶의 질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건강한 습관을 전파하며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독려했다. 윤지의 이야기는 암 예방을 위한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과 용기를 제공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거의 모든 10대들이 손바닥 안에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되었다. 어느 날 소윤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휴대폰을 들고 인터넷을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요즘 들어 왠지 피곤하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이럴 때면 늘처럼 인터넷에서 건강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특별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았다. 처음으로 그녀가 찾은 정보는 콜라겐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 라는 것이었다. 그래 보였지만 콜라겐이 정말 피부 건강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소윤이의 절친인 미나는 위챗 메시지를 보내왔다. 야, 너 혹시 코코넛 오일은 만병통치약이라는 글 본 적 있어? 진짜일까? 두 친구는 각자 찾아본 조언들이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하기로 했고 그때부터 10대 건강 조언 해부하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미나는 가족 중 의사이신 아빠에게 도움을 청했고 소윤이는 온라인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미나는 아빠를 통해 콜라겐이 인체에 미치는 부분적인 효과에 대한 논문을 찾았다. 요약하면 콜라겐이 피부뿐만 아니라 관절 건강에도 이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발현될 수 있는 이점이 일반적으로 큰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한편 소윤이는 코코넛 오일에 관해 알아보던 중 한 유명한 건강 블로거가 쓴 글을 발견했다. 그 블로거는 코코넛 오일을 다이어트 보조제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했다. 하지만 소윤이는 같은 주제에 대해 의학 전문 사이트에서 코코넛 오일이 포화지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과도한 섭취 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경고를 읽었다. 이처럼 두 친구는 각자의 조언을 크로스 체크하며 단순히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멋진 말이 항상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학교에서 건강 수업 시간에 이러한 경험들을 친구들과 공유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러한 잔잔한 하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는 학교 내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프로젝트를 통해 두 친구는 인터넷 조언을 맹목적으로 믿기보다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다양한 출처를 통해 재확인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시작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배움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더 스마트한 10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기초를 닦아 나갔다. 이렇게 소윤이와 미나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들에 의해 시작된 작은 움직임은 많은 10대들에게 인터넷 시대의 건강한 의심을 싹트게 만들었다.